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가 옆에 작은 갈색 점이 생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 점점 색이 진해지고 넓어지면서 얼굴빛 전체가 칙칙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화장을 해도 잘 가려지지도 않고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죠. 그럴 때 병원에 가볼까 생각은 해보지만 레이저나 고가의 치료비에 겁부터 나고 피부가 예민해질까 걱정돼서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고 꾸준히 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자연요법, 바로 레몬즙과 꿀을 활용한 민간 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하필 레몬과 꿀일까요? 레몬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기미와 검버섯의 주범이 바로 이 멜라닌 색소인데요. 특히 햇볕을 오래 쬐거나 나이가 들면서 멜라닌이 피부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넓게 퍼지기도 하죠. 레몬즙을 피부에 발라주면 이 멜라닌의 활동을 줄여주고 기존에 쌓인 색소도 조금씩 옅어지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게다가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는 효과도 있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예전부터 애용해온 미용 비법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몬즙만 쓰면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꿀을 함께 섞어줘야 해요. 꿀은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더해주는 성분으로 유명하죠. 예로부터 상처에 바르거나 입술이 트었을 때 꿀을 발랐던 기억 있으시죠? 그만큼 피부에 부드럽고 안전한 천연 재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레몬 한 조각을 짜서 즙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꿀 한 작은술을 함께 넣고 섞어주세요. 둘이 잘 섞여서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면 팩으로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세안 후에 얼굴에 이 혼합물을 얇게 펴 발라주세요. 기미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엔 살짝 더 얹어줘도 좋습니다. 눈 주위는 예민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대로 약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절대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요. 살살 물로 밀어내듯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 이 팩은 밤에만 사용하세요. 레몬은 산성이 강해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저녁 세안 후에 하고 다음 날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피부 상태를 봐가며 조절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3주에서 4주 정도 하시면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이 계세요. 그분은 양쪽 광대에 진하게 기미가 퍼져 있었는데 병원도 가봤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포기했었대요. 그러다 지인이 알려준 이 레몬꿀 팩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했지만 3주가 지나자 주변에서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은 본인만의 루틴으로 이 팩을 꾸준히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자극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손등이나 귀 뒤쪽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얼굴에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드릴게요. 레몬은 기미와 색소 침착을 완화해주고 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더해주는 천연 재료입니다. 둘을 섞어서 만드는 이 간단한 팩이 우리 얼굴을 다시 환하게 되돌려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민간요법이라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바로 젊은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우리 얼굴의 기미와 검버섯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민간요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인공적인 성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바로 감초가루와 요구르트를 이용한 천연 팩이에요. 이 방법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비법 중 하나인데요. 요즘은 한약방이나 인터넷에서도 감초가루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누구나 집에서 해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왜 감초냐고요? 감초는 우리가 흔히 한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단맛도 나고 몸을 부드럽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김이나 검버섯처럼 색소가 진해지는 걸 막아주고 이미 생긴 색도 서서히 옅어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초가루에다 뭘 섞느냐? 바로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속에는 유산균과 락틱 애시드 젖산이 들어있어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를 정돈해줘요. 그리고 피부에 보습을 줘서 당김없이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나는 색소를 억제해주고 다른 하나는 피부결을 정리하면서 촉촉함을 더해주니까 결국 기미 완화 피부결 개선 수분 공급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구입한 감초가루 한 작은술을 준비하고요. 여기에 플레인 요구르트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당이 들어간 맛있는 요구르트 쓰시면 안 돼요. 무가당, 순수 플레인 요구르트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잘 섞어서 걸쭉한 상태가 되면 세안 후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펴바르고요. 특히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분은 살짝 더 도톰하게 올려도 좋아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피부는 천천히 진정되고 감초의 힘을 받아 멜라닌과 싸우고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헹굴 때 문지르지 말고 물로 살살 씻어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무리. 세안 후에는 꼭 수분크림이나 진정용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하고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12번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면서 점차 횟수를 늘리는 게 좋아요. 자, 이쯤에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비용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연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친정 어머님이 예전에 하셨던 감초팩이 생각나서 직접 해보기로 했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얼굴에 있던 갈색 기운이 살짝 옅어지고 무엇보다 피부가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주변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하고 다닐 정도가 됐어요. 다만 모든 피부에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손등이나 귀 뒤쪽에 소량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극이 없으면 안심하고 얼굴에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해볼게요. 감초는 색소를 억제하고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는 한방 재료이고 요구르트는 보습과 각질 케어를 동시에 해주는 자연 재료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기미 완화, 피부결 개선, 보습 강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민간요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자극은 적고 효과는 은근히 좋다는 점이에요. 물론 한두 번 해서 당장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피부를 경험하시는 순간 이 꾸준한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관리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정말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졌다는 분들이 많은 민간요법이에요. 바로 알로에 생잎을 이용한 직접 바르기 관리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 마당이나 베란다에 알로에 한 포기씩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물 많이 안 줘도 잘 자라고 누가 다쳤다 하면 알로에 끊어서 발라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알로에는 예로부터 자연 치유와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알로에가 기미나 검버섯 관리에도 꽤나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세요. 자, 그럼 왜 알로에가 기미에 좋을까요? 알로에에는 알로인과 알로에베라겔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피부 진정, 멜라닌 억제, 재생 촉진에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미가 생기는 걸 예방하고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이 조금씩 흐려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알로에는 항산화 성분과 수분 함량이 높아서 피부에 촉촉함을 주면서도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선한 알로에 잎을 한 조각 준비합니다.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유기농 알로에 잎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잎을 반으로 갈라보면 안에 투명한 젤처럼 생긴 속살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피부에 바를 수 있는 알로에 겔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안 후 물기를 살짝 닦은 얼굴에 알로에 속재를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덜어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줍니다. 살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흡수가 더 잘 되겠죠. 전체 얼굴에 얇게 바르셔도 좋아요. 발라둔 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냅니다. 이후에는 보습크림이나 수분크림을 꼭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요. 매일 저녁 세안 후 한 번만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5가지 민간요법을 모두 하시는 분들은 이 알로에 바르기는 3번째 순서로 하시면 되고요.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엔 피부 상태를 꼭 체크하시고 약간의 휴식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지내는 70대 여성분께서요. 얼굴 양볼에 진하게 자리 잡은 검버섯 때문에 한동안 외출을 꺼려 하셨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아봤지만 다시 도지는 재발 때문에 마음이 지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알로에를 바르면 진정도 되고 검버섯도 연해질 수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마당에서 키우던 알로에를 따서 매일 자기 전에 꾸준히 바르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색소가 흐릿해졌고 피부도 덜 거칠어졌다고 지인들 사이에서 다시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다며 웃음 띤 얼굴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연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리고 꾸준함이 곧 변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자연 성분으로 부작용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알로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용법도 간단하고 재료도 구하기 쉬우며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루 1회 저녁에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가 차츰 맑아지고 기미와 검버섯도 옅어지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요법은 오늘 소개한 알로에뿐 아니라 레몬꿀팩, 감초 요구르트 팩 등과 함께 하루 저녁 시간에 5단계 순서대로 차례차례 해주시면 하나하나의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완화하는 민간요법, 그 4번째 이야기, 쌀뜨물 세안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세안할 때 쌀을 씻고 나온 하얀 물로 얼굴을 헹구시던 모습 기억나시죠? 그땐 그게 왜 좋은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옛사람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생활 속 피부 관리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쌀뜨물 세안법이 어떤 원리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쌀을 씻고 나오는 그 하얀 물. 이 안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 그리고 녹말 성분이 녹아 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자극 없이 미백 작용을 하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김이나 검버섯처럼 멜라닌이 침착된 부위에 작용해서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미백 효과가 있어서 요즘도 천연 화장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쌀 추출물이 핵심 성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물은 버립니다. 이건 먼지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2번째 씻은 물부터가 우리가 사용할 진짜 쌀뜨물이에요. 쌀을 살살 문지르듯 씻으면 맑은 물이 아니라 약간 뿌연 하얀 물이 나올 거예요. 그 물을 깨끗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그럼 그 물로 어떻게 세안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얼굴을 세안하고 난 뒤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차갑게 보관된 쌀뜨물로 얼굴을 헹궈줍니다. 그리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 흡수시킨 후 마른 수건으로 닦지 말고 자연건조 또는 손바닥으로 흡수시켜줍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피부가 한결 맑고 투명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외출 자주 하시고 자외선에 피부가 자극받기 쉬운 계절엔 이 쌀뜨물 세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의 열감도 내려주고 잦은 세안으로 인한 당김이나 건조함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60대 초반에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친구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에 자기 얼굴에 기미가 너무 진하게 보여서 깜짝 놀라셨대요. 그날 이후로 피부를 어떻게든 되돌려보자 결심하셨고 비용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바로 이 쌀뜨물 세안법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냉장고에 매일 쌀뜨물을 따로 담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세안을 하셨다는데 3주가 지나자 주변 분들이 얼굴빛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더랍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쌀뜨물 하나 바꿨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피부가 밝아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셈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정말 추천드릴 만한 자연요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쌀뜨물은요. 세안뿐 아니라 면 마스크팩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화장솜이나 거즈를 쌀뜨물에 충분히 적셔서 기미가 많은 부위에 얹어두고 5분 정도만 두시면 됩니다. 이건 기미뿐만 아니라 햇빛에 그을린 피부 진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자주 외출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유용한 팁이에요.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쌀뜨물에는 미백과 진정 작용을 돕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다. 매일 세안 마지막 단계에 쌀뜨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질 수 있다. 면팩으로 활용하면 효과를 더할 수 있다. 재료가 흔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자극도 거의 없는 가성비 최고의 민간요법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쌀뜨물 세안은 우리가 앞서 배운 레몬꿀팩, 감초 요구르트팩, 알로에 도포와 함께 하루 저녁 시간에 한 번에 모두 실천해도 괜찮은 루틴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만 투자하시면 비싼 시술 없이도 피부가 다시 환해질 수 있어요. 드디어 기미와 검버섯을 완화하는 마지막 5번째 자연요법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피부를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해 오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아주 익숙한 재료지만 그 효능을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바로 감자팩입니다. 감자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찌개에 넣고 전 부칠 때 쓰는 바로 그 감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감자 하나에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힘이 숨어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감자의 어떤 성분이 피부에 좋은지부터 알아볼까요? 감자에는 카탈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는 멜라닌 색소의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기미, 검버섯, 잡티 등 색소 침착된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 비일, 비육, 칼륨 같은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톤을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죠. 특히 감자는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에 열이 오르거나 자외선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감자를 어떻게 팩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 얇게 썰어서 바로 붙이는 방법. 이건 가장 간단하죠. 깨끗이 씻은 감자를 얇게 썰어서 기미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 혹은 얼굴 전체에 붙여줍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두면 돼요. 그 후 미온수로 세안하면 됩니다. 둘째, 감자를 갈아서 팩처럼 사용하는 방법. 이건 효과가 좀 더 깊숙하게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생감자 1개를 껍질 벗기고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거즈나 면포를 깔고 즙을 짜서 그 감자즙을 화장솜에 적셔 기미 부위에 붙입니다. 또는 감자 간 것 자체를 그대로 얼굴에 얹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꿀을 한 작은술 섞으면 보습과 진정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께도 좋아요. 이 감자팩은요.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자연 성분이라 해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피부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감자는 꼭 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삶거나 익히면 카탈라아제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분의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얼굴 왼쪽 광대 아래쪽에 진하게 퍼진 검버섯 때문에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오셨어요. 이분이 화장도 잘 못하시고 밝은색 옷도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감자에 멜라닌을 줄이는 성분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 말이 너무 신기해서 감자를 썰어 붙이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재미삼아 했지만 그게 점점 습관이 되고 한 달쯤 지나자 검버섯의 경계가 옅어지고 피부색이 한결 균일해졌다는 걸 느꼈대요. 그 이후로 본인은 물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감자팩을 알려주며 감자 하나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하셨어요. 이처럼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며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감자에는 카탈라제와 비타민C가 풍부해 기미와 검버섯 완화, 피부 진정, 미백에 효과가 있다. 얇게 썰어서 부치거나 간 후 즙을 내어 사용하면 된다. 꿀을 섞으면 보습력 강화. 생감자만 사용하고 익힌 건 안 된다. 일주일 3회, 민감 피부는 2회부터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앞서 배운 레몬꿀팩, 감초 요구르트팩, 알로에, 도포, 쌀뜨물 세안까지. 이 감자팩을 마지막으로 하루 저녁에 한 번씩 5가지 민간요법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서로가 서로의 효과를 도와주는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쌀뜨물로 세안을 하고 감초 요구르트 팩으로 각질을 정리한 후 알로에로 진정을 시키고 레몬꿀팩으로 색소를 눌러주고 마지막에 감자팩으로 차분히 마무리하면 피부가 하루를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오늘 이렇게 5번째 민간요법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모든 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일일 루틴 스케줄 정리와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하루 일회 루틴 스케줄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